안녕하십니까. 유림방송 개국에 저음하여 유림장명연구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는 분야별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역과 사주 그리고 성명학으로 명품 장명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을 담당하시는 이경진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명학이란 것은 사람의 운명과 이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유림장명연구소에서는 아기의 이름은 물론이고 상호와 예명 그리고 아호 등에 대해서 오랫동안 명리학과 성명학을 연구해 오신 우리 손원규 소장님께서 맞춤 장명을 해 주십니다. 특히 현재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 중에서 계명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저희 유림장명연구소에 방문하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운을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장명을 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으로 국가에서 인정하였습니다. 네. 이제 장명은 기복신앙에서 자연과학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옳습니다. 네. 저희 유림장명연구소는 오랜 경험의 노하우로 천추에 빛날 이름을 장명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명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유림장명연구소 위원이신 이경진 선생님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인사 좀 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유림장명연구소의 이경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름의 3대 요소인 소리와 문자와 뜻 중에 발음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뜻의 의미인 성명학과 자원오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오행이라 그러는 것은 자원오행론은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집중하여 그 글자가 가진 뜻에 따라 오행을 분류하고 이 오행의 기원을 성명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발음 오행과 자원 오행은 성명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사주를 분석하여 필요한 오행을 판단한 다음 그 오행을 이름에 적용시켜주는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성명학 할 때는 네. 성명학을 짓는 것보다 사실은 사주 분석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대체로 네. 성명을 그냥 지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역학하는 입장에서 그 사주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앞으로 살아가야 될, 태어난 순간부터 살아나가야 될 인생 여정표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뭐 더 좋은 것은 무엇인지, 또 나쁜 게 있으면 또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연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성명학의 법칙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충해서 지어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주가 먼저, 성명학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한국 성명학은 특히 사주가 우선이 돼서 사주를 먼저 보고 판단한 후에 그 다음에 선정하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발음 오행과 자원 오행의 오행은 사주의 오행을 보완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좋은 이름으로 사주와 운로를 길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성명학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소리로 부르고 문자로 쓰고 뜻으로 전달하면서 그 뜻의 의미를 우리는 개인이 또 많이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상대방이 또 나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 이름의 뜻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글자라는 그 자체에서도 영동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네. 성명학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네.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발음 오행에 대해서 선생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러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두 분은 아주 그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미용실을 운영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름은 먼저 사주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사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그 만물이라 그러면은 식물, 동물, 인간 다 합쳐서 만물이라 그러죠. 만물에는 다 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명을 하든지 사주를 분석하든지 오행이 이 세 개를 다 감싸고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먼저 오행 분석을 하겠습니다. 오행에는 목과 화와 토, 금, 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해서 오행이죠. 이 사주를 보면은 먼저 일간이라 그러는 금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금에는 이거 백금 이분은 가야 미용실을 운영했는데요. 금은 지금 두 개가 있고요. 수가 하나 있고 화가 세 개, 네 개죠. 예. 네. 좀 불러주실래요? 잘 안 보여요. 토가 네, 한 개가 있죠. 네. 그래서 네 개를 다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순 씨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화가 금이 두 개죠. 똑같이 두 개고 화가 세 개고요. 토가 두 개고요. 수가 하나 이렇게 해서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목이 없다는 겁니다. 목이 없죠, 사주에. 그리고 사주상에서는 목이 없고요. 사주를 분석해 보면은 자,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여름 정민년 여름에 사시에 아침 10시 정도 되겠죠. 10시 정도에 태어나셨는데 이 사주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한 동네에서 태어났고요. 시만 틀립니다. 두 분이. 시만 틀리고요. 그래서 보면 요 사시에 태어났고 요건 진시는 아침 8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목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분은 화가 많아서 신약 사주입니다. 사주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과 우리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자연의 조후 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수가 중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에 목이 없으니까 이 목이라는 발음오행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시에 태어나가지고 자와 진이 합쳐서 수가 많은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보면은 신강 신약에서 나름대로는 좋은 사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화가 많은 상황이죠. 네. 그런데도 조금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요거는 금과 수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여기는 목과 토를 넣어줬어요. 사주상에서는 이렇게 목이 없다고 해서 목이 오행을 다 갖췄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요. 사주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네, 지금 같은 네, 경우는 계절이 몹시 중요하잖아요. 네. 봄가을보다는 여름하고 그렇습니다. 겨울이 가장 계절이 조우를 몹시 맞춰야 되죠. 몹시 예. 중요해요. 여름에 너무 뜨거운데 네. 목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다 뭐 가정이 파토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어울려서 잘 살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음 오행상 목곡토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네, 그렇고 이게 금생수를 했어요. 오행상으로도 이렇게 조금 이름이
그 상호가 이게 잘못된 거죠. 상호자. 아,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나쁠 때는 이 사주의 특징은 관살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지금 화가 이렇게 많은데 이 본인은 금이니까 오행 중에 화가 많으니까 화가 금을 하니까 이것은 남녀를 떠나 가지고 관이라는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데요. 직업으로 될 수도 있고 남편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여자한테는 남편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이 남편으로 의한 고초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직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가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주상을 보면은 남편을 휘어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건강하니까 아, 관을 이렇게 관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더한 상호 자체에서도 금수를 넣어서 이렇게 좋은 명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 결론은 이분이 대운이 지금 순행을 해서 가기 때문에 병모, 정미, 무신, 기우, 경술로 나갈 때 요 대운에 술대운에 여기 우리가 그 직업을 나타내는 관도 있고 월지에 이게 삼합이 들어오면서 요때 두 분이 미용을 배웠어요. 미용을 배워가지고 술대우네요. 똑같이 네. 똑같이 이렇게 개업을 했는데 이분은 시골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골에 살 수 있죠. 네네. 화라는 것은 번화가에 산다. 아, 예, 그래서 도시지. 이분은 네. 서울에서 살았어요. 아, 그랬구나. 네, 네. 서울에서 개업을 했고 이분은 이제 시골에서 개업을 했는데 결론은 이분은 장사가 잘 되고 이분은 아주 그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그 투자 금액을 모든 거를 손실을 보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서 뭐 아, 성명하게 선생님하고 저거 약간 좀 다른 설이 있네, 그죠? 저는 네, 네, 저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네, 네. 성명하게는 네, 우리 네. 차차 이제 서로 연구하기로 하고 네, 네, 네. 저는 이거 잘은 모르지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사주에서 이미 지금 그 서로 백금 X분, 네. 이순 X분이네요. 그 선생님 논리대로 하면 이름에서도 좀 안 네, 좋다고 네, 나오시겠어요. 네. 근데 이미 사주에서 좀 결판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네, 네. 한 사람은 네. 관이 너무 선생님 말씀대로 자기를 치는 것이 너무 많고 네. 자기 괴롭히는 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네. 여름에 태어나서 시간이 아주 이 두 사주는 네. 시간이 아주 결정적이네요. 네. 한 사람은 자기를 돕는 것이 또 오고 한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게 오니까 이미 사주에서 결판이 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름을 가야 아니고 뭐 더 해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용실 이름 갖고 감당보다 이 성명도 개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명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데 사주는 못 고치잖아요. 성명도 이게 지금 여기서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여기서 이름을 다 보여줄 수 없어가지고 혹시나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사생활을 자기 보장해야죠. 네. 자기 그 사주라든지 상호 뭐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장 상호의 이름이라든지 뭐 자기의 이름이라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그 유림 방송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공부를 하시는군요. 성의껏 이렇게 어쨌든 이분은 참 안타깝네요, 알려드릴 그죠? 거고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같은 자 동네에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이름이라는 것은 네. 그 우리 사주를 보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주가 좀 못 그렇죠. 미치다고 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주를 개운을 목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주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고요. 사주라는 것은 선천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성명을 하는 것이고 후천운인 이름이 우리가 사주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분 백금 X분은 진짜 네 바꿔야 됩니다. 네. 이름도 바꿔야 되고 바꾸도록 노력을 하고 그걸 사는 장소도 바꿔야 되겠고 네. 그죠? 성명을 하는 데서도 이게 상호도 이게 잘못 지었지 않습니까? 저분은 풍수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풍수까지. 네네. 아니 네. 저렇게 심하니까 좀 네, 힘드시니까 네, 네. 신약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병자들도 다 잘 사는 사람 잘 살아요. 네. 저도 몇십 년 골골했어요. 네, 네, 네. 근데 신약이 그렇죠. 문제가 네, 아니고 네. 이렇게 환경 조성을 잘해주면 그렇습니다. 네, 괜찮아요. 사주대로 우리가 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학의 좋은 점이 뭐예요? 네, 그렇죠. 역학의 좋은 점이 그게 이렇게 좋은- 되어보고 저렇게 되어보고 그죠? 네. 많잖아요. 우리 네. 비법이 많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선천운이라 그러고 네. 이 이름을 우리가 후천운이라 그러면 다 음양의 교체에 의해서 인생이 만들어지는데 이름은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은 악수할 때 이렇게 서로 제 이름을 대지 않습니까? 네. 활동적이란 말이에요. 어. 사주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음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교차돼서 잘 융화가 되면은 우리가 어. 좋은 그 운명을 개척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주는 못 네. 고치잖아요. 못 어쨌든. 고치죠. 네. 태어났으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도 그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그 모든 음식이라든지 기운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자연의 영향을 다 받는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사주라는 것이 인간에 영향을 미친다. 사주의 그 8글자를 통해서 자연의 모든 기운이 우리한테 이렇게 섭취된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저는. 네, 명리학설은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 이 사주는 그 사람이 태어난 네. 그 시간대, 음. 그 시간대에 이 우주 모든 것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환경이 그때 그 사람한테 그런 환경이 딱 주어진 거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모래 사막 같은데 주어진 거고, 그 오아시스는 있네, 그지? 그렇죠. 자가 없으면 또 네, 곤란한데, 네, 네, 그죠? 네, 사주가 무엇이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믿고 싶지만 또 이렇게 됐네요. 선생님 좋은 예를 들어주셨네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다음을 한번 볼까요? 다음은 우리가 성명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많이 또 우리가 자원노행을 하면서 불용문자라고 있어요. 쓸 수 네. 없는 글자를 많이 또 얘기를 합니다. 글자 옛날에는 속에 불용 문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그 불용 문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불용 문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명과 궁합으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그 이름자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또 역할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성함을 보면은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이제 읽었고요. 유경수 여사님은 이렇게 또 토토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영자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 꽃이 폈는데 하무 11홍이라 그랬어요. 꽃은 펴서 열흘 이상을 가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했어요. 잘 안 씁니다. 불용문자로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육자 같은 경우는 이게 언덕이라 그래서 큰 언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파자를 봤을 때 여기 토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의 배우자는 이게 지금 이렇게 파자를 보면은 이게 아비 부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서 이렇게 본인은 이러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파자를 보면은 그래요. 그리고 정자는 척자 개념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다 붙이면은 왕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자가 들어간 사람은 좀 왕의 기운도 있다고 이렇게 파자상에서는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네. 이게 육영수 여사를 네네네네.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럼 이 육시성 가진 사람들은 그 남편을 좀 신경 써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날 수 제가 알겠습니다. 또 극단적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파자도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자의 안 좋은 기운을 육자가 흡수했다. 네네. 그렇게 이제 설명드릴 의도였고요. 네. 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좀 특이하죠. 우리 외울 수도 외우기 쉽습니다. 무술에 축월에 겨울에 태어났어요. 얼축이 되고요. 기미에 갑술. 자, 무술에 얼축에 기미에 갑술 이렇게 돼서 사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사주가 특이해서 외우기가 쉽죠. 네, 사토. 아니, 잘 어려워요. 사토. 진수충민밖에 모르겠어요. 네, 예. 사토 사주라서 사토. 이게 사주에 토가 많아서 원래는 그 길령자를 쓰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물 숫자를 붙여서 물이 많은 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토가 많으면은 토국수 하니까 재죠. 사주에서 우리가 재라 그러는 것은 뭡니까? 그 자기가 거느리는 부하라든지 그 자기의 그 터전이라고 볼 수 있죠. 넓은 땅. 그런 장수 개념에서 개념도 있고 그 아랫사람 부하, 아랫사람 노복, 부하. 종 뭐 여러 가지 제자가 그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넣어서 또 좋은 그 사주를 보충해 줬다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같은 손명숙 여사님 있죠. 여기 또 이제 순자가 불용문자라고 그럽니다. 내천에 내과에서 이렇게 조개패가 있고요. 조개패를 이렇게 건지는 이런 형상이라서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게 머리 혈도 볼 수 있죠. 순환이 잘 된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안 좋은 면에 봤을 때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내과에서 조개를 캐? 돈을 버는데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일하면 싫죠.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하는 거 힘들죠. 네. 네, 그래서 순자의 개념이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지만은 불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쓰죠. 불용이라 그러는데 이게 근데 이 명자를 쓰면은 있잖아요. 명자에는 순자가 어울린다고 그래요. 목숨 명자에는 이렇게 어울린다 그럽니다. 명예 순종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명예 순종 그렇습니다. 명예 순종해서 사면은 이게 또 손이잖아요. 손자 손이잖아요. 네. 그 자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번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굳이 또 궁합을 맞춘다 그러면은 이게 이 삼자가 있잖아요. 네. 순자를 이렇게 뒤집으면 삼자가 되죠. 네네. 옆으로 서로 이렇게 궁합이라는 건 서로 어울려야 되지 않겠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쓰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쓰고 네. 손 여사님은 누워야 누워서 이렇게 맞추면 삼자다.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래서 서로 협조를 굉장히 잘하나 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좋은 불용 문자도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글자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불용 문자도 쪼 써야 될 때는 우리가 그 이름을 분석해 보면은 불용 문자로 하지만은 그 잘 되신 분이 많거든요. 물론 거기는 선생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운갑 그렇습니다. 운갑이라고 운갑 선생님이죠. 옛날에는 지금 불용 문자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그 천간지지 글자 있잖아요. 그 고대 은나라 시대 이럴 때는 각골문에 보면 재앙들 이름에만 썼어요. 재앙들 이름에만 써 갑은 안 쓰잖아요. 불용 못 쓰게 했는데 선생님 갑은 안 쓰지만은 제가 또 목이 용신이에요. 그리고 갑을 써서 성공하셨죠? 호는 조금 틀려도 돼요. 그 불용 문제 좀 안 넣어요. 그렇겠죠. 호는 조금 벗어나도 되고요. 그 운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문둔갑 할 때 둔갑은 중요한 갑을 이렇게 숨기지 않습니까? 감춰놓고 잘 감춰놓고 써야 되니까. 안 쓰죠. 저는 감춰놓고 잘 써야 되니까. 잘 써야 되죠. 근데 저는 중요한 갑목도 이렇게 운행을 해보겠다. 세상에 보이겠다 이런 뜻으로 죄송합니다. 아니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